차별 곡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 제품이 있고 여기 X 제품이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을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영어로 indifferent curve라 그래서 IC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indifferent curve라고 해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정의상. 예를 들어 제가 세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A점과 B점과 C점을 찍었어요. 자, A점, B점, C점을 딱 찍었는데요. 보시면 A점과 B점과 C점이 어떤 데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Y 제품을 우리가 수업에 좀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Y 제품을 제가 커피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X 제품을 우리가 빵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이곳은 무슨 점이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점은요.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A라는 점은 커피를 10잔 마시고 그 다음 빵을 2개를 동시에 소비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A라는 점은요.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빵을 적게 소비하는 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점은 뭐냐면요. 커피 5잔과 빵을 5개를 동시에 소비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C라는 점은요. 커피 2잔과 빵을 10개 소비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기 무차별 곡선 위에 A, B, C가 다 저 점들이 있는데 저 점들을 보시면 A점과 B점과 C점에서 커피와 빵을 소비하는 개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보시면 A점은 커피를 좀 더 많이 소비하는 점이고 C점은 빵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점이고 B점은 한 중간쯤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뭐냐? 무차별 곡선이란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A점에서 소비하든 B점에서 소비하든 C점에서 소비하든 아무 쪽에 상관없이 무차별 곡선상 위에서 어느 점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이 점, 이 점, 이 점 모두 다 소비하는 때 만족감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차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럼 결국 무차별 곡선 예를 들어 이런 점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점. 예를 들어 이런 점. 이 점은 예를 들어 빵을 3개 소비하고 커피를 예를 들어 8개 소비한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도 어떻다? A점, B점, C점이랑 똑같이 만족감을 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족감에 차별이 없는 곡선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차별 곡선의 일단 특징부터 잠깐만 좀 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여러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 말 뭡니까? 지금 컨벡스한 걸 의미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무차별 곡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원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원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무차별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는 볼록해요. 그럼 여러분 이 무차별 곡선을 보는 방식을 달리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오목한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게 왜 중용의 미덕이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A점을 보시면요. A점은 커피 10잔과 빵 2개를 소비하는 점이라서 총 소비점이 12개입니다. 총 소비되는 게. C점도 커피 2잔과 빵 10개를 먹기 때문에 12개 소비점이에요. 그런데 B점을 보면 커피 5잔과 빵 5개라서 10개 소비점이 됩니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요건 이해가 돼요. 자, 어쨌든 커피와 빵의 개수가 다르긴 합니다만 총 개수를 보면요. A점과 C점은 12개를 소비하는데 그럼 A점과 C점은 동일한 개수를 소비하니까 A점과 C점에서의 소비의 만족도는 동일하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B점은 지금 A점과 C점보다 총 개수를 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동일하대요. 그럼 즉 B점에서는 적은 개수를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는 조금 더 증가했으니까 요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왜? 양쪽에서 더 많이 소비해도 B점은 그것보다 더 적게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되냐? 이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극단적 소비점보다는 중간쯤 소비점을 훨씬 더 사람은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시죠? 그 가장 대한민국에 요즘 핫한 커피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성수동에 그 생긴 블루보틀. 예. 그게 이제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얼마 전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얼마 전이에요. 그 불과 얼마 전인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가장 대한민국에 핫했던 그런 프랜차이즈가 뭐였냐. 외국에서 도입됐던. 그게 뭐였냐면, 크리스피 크림이었어요. 크리스피 크림. 예, 그 크리스피 도넛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은 너무나 대중화돼 버려서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크리스피 도넛이 전 세계, 아니, 아시아 전체 1호점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인데, 그때 어디냐? 그 신촌 연대 앞이었어요. 네. 거기 앞에 첫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이제 그 근처를 딱 가가지고 그걸 먹으러 가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당시는 줄을 서 있으면요. 그걸 하나씩 줬어요. 네, 기다리는 동안 그 오리지널 글레이즈를 하나씩 줬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니까 저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사 먹으면서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 주죠. 그러면 거기서 서 있으면서 기다리는 척 하면서 계속 맛있게 먹다가 이제 슬슬 다 사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 맞다. 아 그거 이러면서 그렇게 나갔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거나 사람이 이제 좀 힘들면 좀 당분이 땡기거나 좀 그런 게 있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스트레스를 풀기 좋아했던 그 조합이 뭐냐?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다가 그거 하나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제일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 크리스피 도넛 하나랑 아메리카노 한 잔, 그거를 이렇게 세트로, 우리 요즘에 뭐지? 박나래가 맨날 하더만, 세뚜라고 하죠. 조지나 세뚜, 그러죠. 우리 크리스피 도넛과 아메리카노 세뚜라서, 이게 세트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크리스피 도넛 한 5개랑 커피 5잔, 이렇게 세트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피 도넛 2개 먹는데 커피를 10잔 마십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피 도넛 2개랑 커피 2잔까지는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커피 8잔? 속 쓰려요. 생각만 해도. 그쵸? 반대로 이번에는 커피를 2잔 마시고 크리스피 도넛을 10개 먹습니다. 그럼 2개까지는 궁합이 맞으니까 맛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부터는 생각만 해도 너무 당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항상 극단적인 소비점을 싫어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더 많이 소비할 바에는 적게 소비해도 좋으니까 중간쯤 소비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중용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